시청자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채널 익스라이프 익스텐입니다. 얼마 전부터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가을이 무르익은 것 같은데 환절기, 감기 그리고 코로나 주의하셔서 건강 해치지 않게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업로드가 본업이 좀 바빠서 많이 늦었는데 이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오늘 영상은 왜 세차장이 아닌가 의문이실 텐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디테일링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 디테일링을 즐기시지 않는 일반 오너분들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운전하다가 잠깐 세우고 이렇게 세팅을 하고 촬영을 하게 됐는데, 유튜브를 검색하고 서칭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검색을 해봐도 보통의 영상들이나 블로그 내용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해결 방법만 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방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스톤칩, 돌빵입니다. 보통 이것에 대해서 최소화하고 예방하는 방법은 의외로 쉽고 간단하거든요. 일상적으로 운전을 하시면서 실천하실 수 있고 실천해야만 하는 운전자의 의무입니다. 뭐 예상하실 때는 PPF 보호필름 붙이고 아니면 뭔가 다른 방법이 있겠지 하는데, 우리가 매일마다 운전을 하면서, 그러니까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시작하면 무조건 해야만 하는 방법이거든요. 이 습관을 바꿈으로써 물리적인 손해는 최소화하고 또 안전상의 이득이나 도장면의 안전에 너무나 이득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이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안전거리 유지가 왜 스톤칩 원인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모든 차량이 다니는 도로의 이물질이기 때문이죠. 차량의 타이어는 항상 지면과 접촉해 있는 부품입니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달리는 전방의 차량들이 이 스톤칩의 원인을 유발하고 있다는 거죠. 전방 차량의 갑작스런 차선 변경도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 스톤칩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 전방 라디에이터 그릴, 그 다음에 헤드라이트, 범퍼 하단, 전면 유리 혹은 사이드미러 앞부분, 이런 전방으로 향해 있는 부분들이 보통 스톤칩에 데미지를 입는 곳이거든요. 또 차선 변경할 때 스톤칩 원인이 되는 돌멩이들이 날아온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차선 변경하기 위해서는 순간적으로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가속을 하게 되죠. 그러면 스핀이 일어나면서 모래가 튑니다. 막을 방법은 없어요.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강하게, 또 거리가 멀면 멀수록 또 약하게 들어올 테니까, 안전거리 유지는 교통안전을 위해서도 운전자가 꼭 해야 되는 필수사항입니다. 추돌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의 인지 및 판단을 통해서 사전에 급브레이크나 급핸들 조작을 예방할 수 있고 피로도 덜해지죠. 왜? 브레이크를 안 밟고 타력으로만 주행할 수 있으니까 여유 있는 운전을 하게 만드는 게 또 안전거리 유지의 장점입니다. 브레이킹을 위한 속도별 거리는 50km 기준으로 약 35m. 요 기준은 어디서 나오냐면 속도에서 한 15m 정도로 빼면 돼요. 저속 기준으로 10m면 보통 대형 세단이 5m 초반대 정도니까 한 2대 정도 들어갈 거리겠죠. 물론 저는 항상 그 거리 정도는 지키고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제는 뭐 노력이라기보다 습관이 돼서 아주 여유롭게 타력주행으로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뭔가 하기 어렵다 하시면 요즘 반자율주행 잘 나오지 않습니까? 고속도로나 도시고속도로 이런 곳을 달릴 때는 충분히 안전거리 유지를 가능하게 하니까 뭐 시대에 발맞춰서 소프트웨어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스톤칩이 생기면 어떤 손해가 생길까요? 첫 번째는 시간적 손해죠. 셀프로 한다고 붓펜 사고 장바구니 담아서 온라인 쇼핑한 다음에 바르고 나면 또 볼록해진 도장면의 평탄화를 위해서 레벨링 해야 되는데, 레벨링을 하려면 또 컴파운드 사서 신나랑 쏟고 막 돈 들어 시간 들어, 또 실패하면 그래요, 뭐 전문가도 100%로 못하는데, 그 다음에 금전적 손해, 솔직히 제일 큰 부분이죠. 업체에 맡겨도 돈, 자가로 해도 돈, 그냥 돈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애초에 예방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돈 그리고 뭐 시간 이런 거보다 솔직히 심리적 불안감이 제일 큽니다. 깨끗했던 나의 그 도장면들이 무언가 찍히고 벗겨져서 속살이 다 드러났을 때 심리적 압박감은 디테일링을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악몽 같은 시간이죠. 한창 어린 시절의 여드름 같은 거죠. 사춘기 때 여드름 났을 때 뭔가 막 하나라도 큰 거 탁 나면 신경 쓰이고 딱 그 마음입니다. 그냥
자기 얼굴하고 똑같아요. 디테일러 분들에게는 자동차 도장면이 곧 자기 얼굴입니다. 세부적인 예방법은 뭘까요? 안전거리 유지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닐 텐데, 바람의 방향도 생각하셔야 돼요.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면 덤프트럭이나 큰 타이어를 가진 대형 이 트럭들이 바닥에 뭔가를 끌어올리는데, 승용차 같은 경우는 흙바지가 다 있어요. 바퀴가 4개이기 때문에 가드로 이렇게 막아주지만 트럭들은 그게 없습니다. 옆에 지금 이 트레일러, 그 다음에 앞에 트레일러를 끄는 트럭 부분도 맨 뒤쪽만 흙바지가 있지 중간중간에 있는 바퀴에는 없거든요. 회전한다고 해서 한 방향으로만 가지는 않아요. 돌멩이가 튀었다면 사방으로 튀거든요. 바닥에 또 굴곡이나 모든 그 오차범위가 있겠죠. 이 차량을 타기 전에 이 클래스를 탈 때 산뜻한 마음으로 이제 봄날의 기운을 느끼면서 기장 쪽으로 드라이브를 가고 있는데 덤프트럭이 한 대 쫙 지나갔어요. 분명히 그 사람이에요. 내가 확인을 했더니 맞아요. 맞는데 제가 청구하진 않았습니다. 깨알 같은 유리가 날아왔는데도 실금이 가기 시작하니까 쫙 다 갈라져요. 점점 가면 갈수록. 왜? 차는 요동치고 롤링이 생기고 피칭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 유리가 또 교체해야 되는 장면까지 왔고, 처음에는 복원을 알아봤는데 복원이 안 된다고 하고 제가 봐도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교체를 했는데 그 당시에 한 200만 원 가까이 줬습니다. 센터에서 하시면 이클 기준으로 240 얼마였어요. 근데 밖에서 동일 이제 정품으로 했더니 한 40만 원 킵을 했죠. 그래도 200만 원이 훅 나간 거니까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왜냐면 원본보다 또 교체한 부분이 좋을지 안 좋을지 의구심도 들고 마음도 안 좋고, 결론은 트럭 옆을 달리실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세요. 정신건강이 이롭습니다. 또 한 가지, 왁스 코팅을 무조건 하세요. 실런트, 킥 디테일러, 고체 왁스, 진짜 하다못해 칸가루 물왁스라도 무조건 하세요. 세차하고 나시면. 왜냐, 이 왁스가 보통 오너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냥 광이나 내고 그 다음에 뭐 오염에 대한 방호성, 발수력, 비딩, 근데 실제적으로 왁스의 본연의 의무는 보호거든요. 보호. 도장면에 대한 프로텍팅 기능이에요. 정면으로 탁 날아오는 스톤칩을 막기에는 역부족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확률 싸움입니다. 밀리터리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탱크의 전면 장갑을 보시면 기울어져 있죠. 보통 탱크들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이렇게 이 탄이 날아오면 도탄 되는 거예요. 도탄. 이렇게 탕 튕겨 나가는 거죠. 헬멧도 그것 때문에 쓰잖아요. 남자분들이라면 다 알잖아요. 실탄이 날아와서 진짜 재수 좋게 튕겨 나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헬멧을 딱 쓰고 그런 의미인데, 또 슬립감이라고 하죠. 미끄러짐. 돌멩이 모양이 불특정하더라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안정적이고 도움이 되니까 참고하시고, 내용에 대한 참고 영상으로 덴트초이님의 차량에 왁스를 꼭 발라야 하는 이유 편이 있는데 거기서 정확하게 또 실험을 해주셨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셔도 되고요. 검색하셔도 바로 나오니까 한번 보시고, 보신 분들도 있겠죠. 그 왁스가 도장면에 얼마나 물리적인 보호 기능을 선사해 주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스톤칩 예방법, 그리고 금전 시간, 정신적 스트레스, 피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안전거리 유지, 왁스 코팅을 통해서 차량의 도장면도 방어하고 자신의 안전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익스라이프 채널의 익스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